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미움받고 있는 자산에 올인하라,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투자는 어떤 방식일지. 두 번째, 돈을 버는 투자자, 억만장자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투자에도 이 교훈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토빈 교수가요. 그 유명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전 세계에 이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좀 많이 강조가 됐었죠. 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펫. 자, 이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분산 투자가 최고일까? 5개 종목에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자산 운용액이 엄청납니다. 근데 수백 개가 아니라 약 10개 집중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5개 종목에 초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1년 말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봤더니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자산 운용액 대비해서 지금 한 14개, 5개밖에 안 됩니다. 소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상위 4개사, 애플, BOA, 뭐 지금은 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줄였는데요. 어쨌든 4개사에 무려 73%를 집중 투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도 애플입니다. 애플에만 거의 전체 운용 자금의 절반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최고 좋은 종목이 있는데 20번째 좋은 것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껏 본인이 봤을 때 뭐 투자 경력이 뭐 거의 70년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투자는 딱 15번 있었다. 그 외에는 그냥 평균적인 성적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탑 5 종목에 80%를 집중하라. 그리고 한 종목에 최대 25%까지만 투자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나친 분산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표준 편차를 한 건데요. 오른쪽은 그냥 하나에 몰빵했을 때입니다. 왼쪽은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밑으로 갈수록 포트폴리오가 많아질 때 이제 수익률인데요. 이제 표준 편차는 사실 변동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데 종목이 4개에서 6개, 8개, 10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요. 여러 가지에 투자를 했을 때는 뭐 이게 급격하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개에서 6개 사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 기대 수익률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그러니까 한 4개에서 5개, 6개 정도라고 하네요. 그 이상의 분산은요, 지금 아무리 무한대까지 해도 이게 이제 그 오히려 그 수익률을 깎아내릴 뿐이죠. 별 의미가 없다. 분산 효과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통계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워런 버핏은 4개에서 5개의 투자를 무려 70%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분산은 부를 지켜줄 수 있겠지만 집중은 부를 만든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가 아직 없다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은요, 잘 알려지신 분은 아닙니다. 게이코라고 하는 투자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루 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나친 분산은 평균 성적밖에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도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5개 큰 주식에 실제로 50%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교훈, 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더 적은 결정과 행동을 했었어야 했다.
매매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큰 실수는 유망했던 그 주식을 너무 일찍 너무 일찍 팔았다. 이게 이제 실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생각보다는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입니다. 자,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잘 모르세요. 자, 이분은요, 타이밍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해서 사실 두 차례 파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뼈아픈 패배를 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1929년 대공황이 전 세계로 사실 퍼져갔잖아요. 1932년 자, 내재 가치보다 싼 소수의 집중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제 어떤 대학에 기금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을 장기 보유, 한 25년 이상 보유를 했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연평균 16%, 그것도 25년간. 이거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저평가됐을 때 좋은 종목을 집중 매수해서 장기 보유한다. 사실 이거 가치 투자라고 불리는 이 워런 버핏과 정확하게 똑같은 투자법을 사용해서 성공한 분이 이전의 경제학자 케인즈였습니다. 이분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의 클로드 셔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학자이자 공학자, 뭐 천재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컴퓨터 시대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 이 수학적인 그 계량적인 투자법으로 실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한 종목에 81%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의 극단적 집중 투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요, 무려 30년간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요. 조정이 없는 장투입니다. 그냥 한 개 묻고 30년을 뒀다는 겁니다. 이게 연평균 28%의 수익. 이건 뭐 믿어지지 않는 수익률이었고요. 자, 집중 투자. 이런 완벽한 집중 투자는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완벽한 확신. 그 확신이 뭐 공부에서 오든 이런 어떤 수학 통계, 어떤 그 공식에서 오든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린넬 칼리지라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이게 의외로 중서부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랍니다. 이 실제 별명이요. 히든 아이비 리그라고, 그러니까 숨겨진 아이비 대학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대학의 기금을 워런 버핏과 조 로젠필드라는 초고수의 추천을 받고 그 주식 종목을 한 16년간 그냥 보유를 했었답니다. 근데요, 98년도 1100만 달러가 2014년도가 되니까 18억 달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16년 만에 16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100대 대학 중 최고 수익률, 연평균 20%가 넘었었다는 진 기록을 가졌다고 하네요. 사실 뭐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분산 투자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코인 5개 이상 이렇게 투자하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분산은요, 엄밀히 말하면 상호 연관성이 적은 산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호 연관성이 적은 자산군이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그 대표적인 게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그러니까 어떠한 날씨가 오든지 우리는 이대로 수익을 가져가고 좀 손실은 줄이겠다.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은 위험 자산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고요. 동시에 국채나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도 동시에 몇 퍼센트를 할애를 하는 거죠. 자, 주식을 이제 분산한다고 하면요. 성장주의 뭐 40%, 가치주의 30%, 뭐 소비재의 30%뭐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산업 영역과 자산군이 달랐을 때 분산 투자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이제 어느 정설로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는요, 제가 볼 때는 지키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 적합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자, 올 웨더 포트폴리오, 뭐 대략 이런 식입니다. 주식의 30%,
장기 국채의 40%, 이게 가장 이제 안정적이다. 뭐 요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단기 국채 뭐 15%, 금 원자재 이렇게 좀 분산을 해놔서 주식이 좀 떨어져도 뭐 국채가 조금 채워준다 할지 금이 좀 방어를 해주는 뭐 이런 식의 투자법도 있지만 글쎄요,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달리오는 어쨌든 분산 투자를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대 60 규칙이라는 걸 또 얘기했는데요. 30%는 위험 자산, 뭐 대표적으로 주식이죠. 제가 볼 때 나중에 코인도 여기 집어넣을 것 같아요. 자, 60은 안전 자산, 뭐 채권이다, 금이다, 이렇게 조금 분산해서 자산을 배분을 해놨다. 자, 이게요,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이제 특히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분을 실제로 많이 줄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잡지 말 것. 그러면서 예로 마젤란 펀드를 들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피터 린치, 그러니까 피델리티, 그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가 월가 거의 최고의 수익률, 한 10몇 년, 20년 이상 최고의 수익률을 거뒀지만 거기에 투자했던 일반인의 절반 가까이는 다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마젤란 펀드는 뭐 블랙 먼데이가 오건 테러가 오건 그냥 쭉 가져갔는데요. 이제 일반 투자자는 제일 비쌀 때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뭐 주가가 폭락했을 때 환매 요청을 해서 그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자, 시장 타이밍 막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실제로 브리지워터, 레이달리오 회사 1600명의 직원도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도 이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은 못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터 린치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분은 의외로 분산 투자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은퇴 당시 주식을요, 무려 1,400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13년간 15,200개 회사를 샀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본인은 피델리티에서 아까 그 마젤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갑자기 와서 내 돈 내놔 환매 요청하거나 시장 변화, 뭐 테러, 뭐 저 석유 파동, 뭐 전쟁 이런 거 났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분산을 해놓은 거지. 내가 이게 뭐 지금 제일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입장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분 연습 투자법. 이건 뭐냐면요. 기업의 장점과 단점, 위험과 기회, 이 모든 내용을 꼬마에게, 한 3학년짜리 꼬마에게 2분 내에 설명할 수 있으면 투자해라. 근데 못하면 그거 너가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절대 투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이게 저는 뭐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 뭐 거친 표현인데요. 공부 좀 합시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주식 선정은 몇 분 만에 끝내기 때문이다. 사실 뭐 짐 러저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제발 잘 아는 영역에만 투자를 하세요. 지금 내 종목이 우연한 폭등할 수 있기를 막 이렇게 바라지 말고 그런 종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자, 기회인지 잘 내가 확신이 안 선다? 그럼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 실제로 짐 로저스는 어마어마한 본인의 지금 현금, 특히 달러로 들고 다음 투자 기회를 2018년 9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원칙에 그냥 뭐 투자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 다음에 좋은 투자처, 집중해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분도 집중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했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자, 짐 로저스,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할 것 없이 철저히 공부 좀 하고 투자합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명인, 유튜버, 크립토 TV를 포함해서 누구 노벨 경제학상 다 듣고 투자 그대로 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한 분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분 책을 지금 두 번째 읽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꼭 한번 책을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0가지 공고사항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다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자, 투자는 사실 심리 아닙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 그래서 비투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충분하게 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자,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일단 좀 깨어 있어서 상황을 항상 뉴스나 필요로 하는 호재든 악재든 전쟁이든 지속적으로 경계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절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갈아탈 필요가 있으면 갈아타기도 하라. 이건 저만의 해석입니다.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자, 지금도 이게 과거에 샀는데 지금 내가 그냥 이성을 찾고 그때는 다 그냥 포모 했으니까 샀는데 지금도 내가 이 종목을 샀을 것이냐.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추매, 아니면 그냥 갈아타기를 하든지 해서 그거 팔아버리고 다른 유망한 것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자, 10가지 금기 사항 중에 자, 3번과 4번은요.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지난 시세에도 연연하지 말 것. 이건요. 제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봤어요. 과거의 실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요. 그냥 인정할 것. 남 탓이다. 일론 머스크다. 누구 탓이다. 박상기다.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신에 큰 교훈을 얻었고요. 경험을 얻은 거죠.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본인이 이제 93세 마지막 책을 썼거든요. 이제 내가 얻은 경험을 내 몸무게만큼의 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패의 경험은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잊고 지내지 마라. 자, 아까 읽었던 얘기랑 좀 반대인데요. 그냥 수면제 먹고 10년 후에 깨어나라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주식을 사놓고도 이제 코인을 사놓고도 피치 못할 상황, 예를 들면 전쟁, 대공황, 석유 파동 이런 상황에 좀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공황 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려면요. 본인 종목에 대한 100%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일희일비하죠. 이게 사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 대가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자신이 잘 아는 영역만 투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엄청난 공부와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 집중 투자가 더 낫다. 세 번째, 그럼에도 내 확신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잘 버텨라. 네 번째, 단타로 그렇게 큰 돈 벌기는 어렵다. 저는요, 아까 10수년,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주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코인의 4년 주기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98%, 9%도 가지만 동시에 반대로 100배, 200배도 갈 수 있는 게 코인이죠. 자, 다섯 번째, 자주 매매하지 말 것. 이건 조금 의외인데요. 오히려 적을수록 좋다. 이런 표현도 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될 때는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큰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만의 코인 성공 투자법을 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 전부다. 자,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분들의 뭐 타이밍을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요. 하락장 내내 그냥 지속적으로 매집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상승장까지. 상승장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뭐 다 업비트 창 꺼내놓고 주식 창 꺼내놓고 그 얘기만 할 때가 상승장이죠. 자,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때 팔 수 있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건요, 뭐 바닥과 꼭지를 우리가 정확히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사실 주변 지인, 이웃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이전에 태풍이 불면 돼지도 하늘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성공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미움을 받는 미래에 집중 투자할 것. 자, 이게 뭐, 일단 유망한 종목이어야겠죠. 이것을 볼 줄 아는 눈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극도로 저평가 받을 때가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앞으로 더 저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평가 받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해보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미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평가 됐을까요? 저는 절대 저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평가죠. 그럼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저평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거품은 꺼지니까요. 자, 크립토는요. 미래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평가일까요? 저평가는 맞는 것 같지만 아주 극도로 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겨울이 끝났죠. 나중에 혹시 뭐 이제 뭐 대공황이나 뭐 경제 침체다 뭔가 하여튼 자산의 폭락이 온다면 저는 그때 큰 돈을 투입을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뭐 좀 소액으로 매매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립토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유망한 섹터는요. 뭐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딱 4개 정도만 꼽아봤는데요. NFT, 게임, 디파이, 레이어 2 정도를 저는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요. 게임 코인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코인 중에 다 성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장점, 단점, 진짜 확신이 올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을 해야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NFT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이게 다 올해 그 하반기 기사거든요. 95% NFT 다 죽었던데, 진짜 죽었고, 다 묻혔던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죽었던데, 다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지금 세계 최대 NFT 마켓에서 직원 50% 잘랐습니다. 그리고 NFT 그 거품이 지금 꺼졌어. 라는 기사도 올해 또 7월 달에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NFT, 메타버스가 매우 유망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다 죽었던 NFT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가요,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폴리곤이다, 뭐 이제 NFT 거래량이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루한 원숭이, 뭐 크립토 펑크, 뭐 이상한 저는 사실 잘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세일즈인데요. NFT 세일즈가 초록색이 지금 다 플러스고 빨간색이 마이너스거든요. 생각보다 초록색이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이제 뭐 바닥을 뭐 찍었는지 뭐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 특히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고양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에 예전에 누가 8억 주고 샀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그림, 말도 안 되는 그림의 수억에서 지금 최고가는 6,200억입니다. 누가
누가 이걸 6,200억을 주고 왜 살까요, 도대체? 자, 그리고 왜 글로벌 기업들이 이게 산업 구분이 없습니다. 뭐 나이키부터 뭐 햄버거 가게, 명품, 뭐 자동차 회사 할 것 없이 왜 다 NFT 이 사업에 진출을 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다시 돌아올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자, 이것을 아까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2분 설명, 2분 연습 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겠죠. 뭐 아드님, 따님한테, 초등학생한테 2분 만에 지금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 아, 그럼 투자하셔도 되고요. 모르겠다. 2분은 너무 어렵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럼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던 게 있어요. 지금 최악, 나중에 폭등할 가능성 코인은 여기에서 이제 NFT를 좀 제가 다뤄봤거든요. 한번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참고는 하시되 NFT, 메타버스 시중에 사실 책들 뭐 지금은 조금 관심이 없지만 이럴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로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동시에 우리가 큰 위험 요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디파이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디파이는요, 월가 금융에 사실 경쟁자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규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찌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파악을 하고 최악일 때 들어가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풍이 오면요, 돼지도 하늘 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정말 그 저렴하게 평가받을 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만 이 태풍이 왔을 때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